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고 41장인데요.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만 잘 알아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목차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12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참고라고 써 있는 내용들은 시간 제약으로 인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은 내가 창출하여 판매한 부가가치의 10%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매입 시에 납부한 부가세 대급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 과세사업자 괴를 보시면 과세사업자의 A가 창출한 스몰 a를 매입해서 스몰 b라는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과세사업자 B가 납부하는 세액은 본인이 창출한 스몰 b의 10%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스몰 a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이미 과세사업자 A가 납부했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이를 매입한 과세사업자 B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과세사업자 C도 보시면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 스몰 c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A를 생산에 필요한 각종 요소 내지 원재료의 최초 생산자, 예를 들어 팥을 생산하는 농부라고 가정하고 사업자 B는 농부 A로부터 가공된 팥을 매입해서 호빵을 만드는 삼립호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사업자 A와 B의 회계 처리를 보시면 A는 매출 시 부가세 10원을 포함한 현금 110원을 받아서 부가세 납부 시 10원을 납부하는 것이고, 사업자 B는 A로부터 초록색 매입 회계 처리를 하여 빨간색 매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 B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30의 부가세 예수금을 받아서 본인이 매입 시에 납부한 부가세 대급금 10을 제외한, 즉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 200의 10%인 20만 납부하면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모든 납세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면세인데요. 사업자 A는 동일하고 중간에 B만 면세사업자인데요. B의 매입 시 회계 처리를 보시면 대변의 현금 110은 동일합니다. 차변의 내용이 앞장에서 보신 과세사업자와 다른데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A의 부가가치세 10을 포함한 110을 매입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매출 역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 계정이 0입니다. 최종 소비자로부터 매입 시 지급한 110과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 200에 해당하는 310만 수령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수출 시 영세율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하는 미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때문에 각국 재화의 가격 경쟁력이 달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가정하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사양과 스펙이 동일한 물건인데 한국산 물건은 부가세율이 10%라서 330원이고 자국인 미국의 부가세율은 5%이니 315라면 부가가치세로 인해 한국산 물건이 15원만큼 비싸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국가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가세율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팔도 어디를 가던 부가세율이 10%로 동일한 반면 미국은 주별로 부가가치세율이 달라서 21년 기준 적게는 1.7%부터 많게는 9.55%로 각 주별로 부가세율이 다릅니다. 우리 회사는 해외 사업장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기간인데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라고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재무회계팀에서 매 분기 부가세 마감한다고 전표 빨리 입력하라고 공지하던데 무슨 6개월이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6개월을 3개월 단위로 쪼개 각각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매분기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6개월 중 앞에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이라 하고 뒤에 3개월을 확정신고기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매 분기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 즉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일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재화의 공급,
예를 들면 철근, 레미콘의 납품, 용역의 공급, 아파트 건설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태리 대리석의 수입, 이런 내용들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재화와 용역의 경우 사업자가 공급한 것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반면 재화의 수입의 경우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하는 것인데요. 앞장에서 수출 시 부가가치세 부과를 안 하는 대신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해외 직구해보신 분들은 관부가세 납부해보셨죠? 그게 바로 이 소비지구 과세원칙 때문에 관부가세 납부하시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만 납세 의무가 있고 앞에서 보신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재화와 용역의 구분은 재화는 쉽게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용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 내지 건설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아파트 짓는 거. 네 눈에는 안 보이니? 아파트 짓는 것이 재화의 공급이지 왜 용역의 공급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표 하단에 보시면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건설 용역에서는 건설에 소요되는 재화가 포함되어 공급되므로 재화와 용역이 혼합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 것은 건설 용역입니다. 과세 대상 용역 거래는 영무의 제공, 재화, 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내용은 하단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아파트 설계 도면을 그려서 우리 회사에 납품하면 용역의 공급이고 직원이 아파트 설계 도면을 그리면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부수재와 용역의 공급인데요. 이 부분은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고 어느 쪽이 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다투냐에 과세 면세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기에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된 거래가 과세면 부수거래도 과세, 주된 거래가 면세이면 부수거래도 면세입니다. 쉽게 말해 부수거래는 주된 거래의 일부로 부와 독립적인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꽃과 나무는 면세인데 조경공사 용역이 과세이다 보니 조경공사 시 제공하는 꽃과 나무 역시 과세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각각 책은 면세거래이고 CD는 과세거래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거래가 혼합되면 주된 거래가 무엇이냐에 따라 과세와 면세로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 서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책을 사면 맨 뒤쪽에 부록으로 CD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록 CD만 별도로 살 수 있나요? 못 사잖아요. 왜? 그 CD는 책의 부수거래로 보기 때문에 주된 거래인 책의 면세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이제 CD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 콩쿨 대회에서 입상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쇼팽이 작곡한 모든 곡을 연주한 CD를 판매하는데 부록으로 쇼팽과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일대기를 서술한 책을 준다면 아까와는 반대의 상황인 거죠. 책은 본래 면세인데 주된 거래인 CD 판매가 과세거래이니 과세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부가세 나랑 안 맞아 하나도 모르겠네 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건설업과 관련된 과세, 면세 사례를 적어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앞장에서 보신 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의 사례를 보신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거래인이야.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패스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은 용역이니 과세 대상 재화거래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패스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용역의 공급 시기인데요. 이 공급 시기가 왜 중요하냐? 바로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 바로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중간에 노란색 칠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예를 들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매월 10일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쓰셨으면 매월 10일이 공급 시기이고 동시에 세금계산서상 작성 연월일입니다. 이 대목에서 뜨끔한 분들 계시죠? 계약서에 따르면 매월 10일이 작성 연월일인데 실무적으로는 매월 말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는 뒤에 보실 공급시기 특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용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것은 건설용역,
토목공사 진행 후 기성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 후 발주처 담당자가 승인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 용역의 공급 시기와 관련된 사례들을 기재했으니 이 부분 역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부동산 계약서 사례를 들면서 설명한 공급 시기 특례에 대해 기술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폐업하는 경우인데요. 아까 용역의 공급 시기 중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 조건에 따라서 500원을 5회에 나누어 받기로 했는데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돈 받는 날을 공급 시기로 보면 되는데 문제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4회차, 5회차의 경우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하면 더 이상 폐업한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합니다. 그 회사가 폐업한 폐업일자를 공급 시기로 하여 나머지 4회차, 5회차 대금 2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 방에 발행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세 관련해서 농축수산물, 토지 같은 건 면세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도 면세인데 그 근거가 여기에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물건 구매하시고 영수증 하단을 보시면 면세 물품, 과세 물품, 부가세 결제 대상 금액이 요약되어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국민주택과 관련한 면세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개요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실제 전자세금계산서 샘플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1번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2번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번 작성 연월일입니다. 나머지 업태, 공급받는 자의 상호, 품목 등은 임의적 기재 사항입니다. 다음은 매입전자 계산서입니다. 매입계산서 역시 필요적 기재사항들 확인 가능하십니다. 좀 전에 보신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와 매입 전자계산서 혹시 차이점이 식별되시나요? 매출은 빨간색이고 매입은 파란색입니다. 계산서는 공급가액은 있는데 부가세를 기재하는 란은 따로 없습니다. 왜 면세라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영수인지 청구인지를 구분하는 란이 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인데요.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즉 작성연월일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라는 것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하단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실무적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주로 내용이 수량변동이나 반품 등에 의해서 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시는 업종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 업종입니다. 택시 타고서 기사님께 회사에 경비 청구를 해야 하니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십시오. 발급해 주시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어들만 보셔도 대략 어떻게 하면 가산세를 부과받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앞의 표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풀어서 기재한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들을 기재했는데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시에 납부한 부가세액을 차감해서 납부하는데 그 차감하는 항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빨간색으로 기재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가 대표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들입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자세히 풀어서 쓴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 사유를 기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